젤렌스키가 푸틴이 원하는 땅 5분의 1을 주면 젤렌스키는 위헌이고 그다음에 바로 탄핵이고 푸틴 입장에서는 그 땅 넘겨주면 그것도 못 차지하면서 100에서 150만 날리고 나라 말아먹었어? 아마 정치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명도 보장에 어려울지도 몰라요. 모든 게 영토에서 출발했고 영토로 끝난다. 거기 합의될 수가 없다. 완전히 전쟁을 끝내는 것. 그러니까 종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휴전과 종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전투가 끝나는 걸 봅시다. 그 완전히 전쟁을 끝나는 종전이 있고 휴전이 있어요. 잠깐 쉬는. 종전하려면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필요해요. 휴전은 그냥 전투를 잠깐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북한이 바로 휴전이죠.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그러니까 결혼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부부싸움 하죠. 하고 있죠. 그럼 화나면 서로 각방 쓰죠. 여기 휴전이에요. 나 말 안 해. 근데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부싸움은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 없죠. 그냥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 양육권은, 재산은, 그다음에 그동안 나한테 욕했으니까 벌금 내. 이거 다 정해져야 되죠? 이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남남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 타인이에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전은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전쟁할 때 제일 뭐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싸우죠? 땅 때문에 싸워요. 땅 때문에. 그러니까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하면 영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이 땅은 네 거다, 내 땅은 내 거다. 그 다음에 끝나면 그땐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전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2014년 짧게는, 길게는 2022년 2월 24일 날 침공한 이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적으로 강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푸틴은 이 영토를 돌려줄 거예요? 안 돌려줄 거예요? 안 돌려줍니다. 돌릴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이것 때문에 3년 반 동안 이상 러시아 군 병력 민간인에서 100에서 150만이 희생이 됐고 기갑 장비가 거의 2만 대 가까이 파괴가 됐는데 지금 이 땅을 다 돌려주고 전쟁 끝내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한 영토에 5개 주거든요. 크림, 헤르손, 자포리지아, 도네츠크, 루간스크. 5개 중에 크림, 도네츠크, 루간스크를 러시아 땅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러시아 헌법상 러시아 영토가 돼요. 이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와 푸틴이 얘기하는 종전하는 뭐냐, 이 땅을 러시아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요구하는 건 뭐냐, 크림, 도네츠크, 루간스크는 러시아 땅으로 인정해라. 그 다음에 자포리지아, 헤르손 요 두 지역은 그냥 전선을 지금부터 동결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 종전이 왜 안 되느냐?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땅을 5분의 1 뺐겠죠. 기분 나쁘죠. 근데 이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이 만나도 이 영토에 대해서는 둘 다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변경은 전 우크라이나의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 권한이 아니에요. 젤렌스키가 푸틴이 원하는 땅 5분의 1을 주면 젤렌스키는 위헌이고 그다음에 바로 탄핵이고 곧바로 기소를 당해요. 푸틴도 또 헌법에 걸려 있어요. 러시아 헌법에는 영토를 절대로 타국에 할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강제로 합병했지만 어쨌든 러시아 헌법상 자기 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영토 문제에서 합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뭐 28개 항이다, 20개 항이다, 뭐 진척했다, 항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뭐라고 말해요? 평화협정, 종전협정 얘기를 해요. 왜? 이 땅 갖고 끝내고 싶으니까. 젤렌스키는 뭐라고 그래요? 휴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토는 민감하다. 항상 영토는 남겨두고 나머지 항만 합의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단팥빵에 단팥 없는 빵하고 똑같은 거죠. 그 협상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종전과 관련된 모든 협상안은 의미가 없다. 미국 영화 더맨더머 있죠? 네. 바보들 나오는 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토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종전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능한 건 뭐냐? 휴전이죠. 야, 지쳤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쉬자. 아마 이렇게 흘러갈 거다. 지금 종전, 휴전 뭐 막 이런 얘기가 섞여 있는데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어렵다. 그러나 휴전은 내일도 가능하다. 이미 한번 부활절 휴전도 한 적 있죠. 푸틴이 지 맘대로 했죠. 그렇게 봐야지 뭐 협상안이 나왔으니까 네가 받네 못 받나. 이건 트럼프 생각인 거예요. 트럼프는 뭐냐. 부동산 업자거든. 그러니까 땅 서로 주고받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해요. 장사꾼이니까. 그러나 이 전쟁과 국제정치는 땅 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푸틴 젤렌스키 협상의 마지노선이자 A부터 Z, Z까지 본다 그러면 다 영토다. 나머지는 부수적이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국민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강점된 땅에 대한 실효 지배 이건 인정해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넘겨주는 건 80%가 반대예요. 젤렌스키는 영토를 넘겨주는 순간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소당해요. 위헌이니까. 그다음 푸틴 입장에서는 그 땅 넘겨주면 그것도 못 차지하면서 100에서 150만 날리고 나라 말아먹었어? 아마 정치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명도 보장에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모든 게 영토에서 출발했고 영토로 끝난다. 거기 합의될 수가 없다. 나오는데 이게 또 가능할지 좀... 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일단 영토에서 아무런 합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휴전하고 나서는 돼요. 그러나 종전협정이라는 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땅을 규정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 영토 규정은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 상태에서 뭐 어디를 자유무역지대를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영토에 대한 저희가 없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안도 쉽지가 않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토 5조는 집단 방위 조약이에요. 32개 회원국 중에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 공격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동시에 전쟁을 한다 그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은 아닌데 나토가 미쳤다고 그 나토처럼 해줘요? 그것도 젤렌스키가 오버하는 거죠.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뭐 나토 회원에 가입하겠다. 그것도 웃긴 얘기예요. 왜냐? 지금 5조 때문에 그래요. 회원국 일방이 공격을 당하면 전체가 전쟁한다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나토에 가입되면 어떻게 돼요? 32개 국가가 동시에 전쟁에 결부되잖아요.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이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더맨더머인 거예요. 전쟁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했으니 가입할 수도 없고 나토가 가입시켜주지도 않겠죠. 유럽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똑같은 믿지 못할 구소련 슬라브 민족이에요. 불신의 대상이에요. 정치적 투명도나 부정부패 러시아가 1위, 2위가 우크라이나예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 옛날에 마피아 영화 대부 이런 거 보면 마피아가 원래 이태리거든요. 지금 헐리우드 영화 보면 조폭들이 러시아 아니면 우크라이나로 나와요. 그만큼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목숨 걸고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지켜주느냐?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폴란드가 나가고 독일이 바로 뚫리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싸워서 막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가 무슨 뭐 혈맹이다 전혀 안 그래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관계는 한일 관계보다 더 나빠요. 왜? 16, 17세기까지만 해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공국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배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주,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니까. 그 다음에 지주 앞잡이들이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들한테 폴란드와 유태인들은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유태인과 폴란드인들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인들 기억 속에는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폴란드인들을 학살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볼히니아라고. 폴란드어로 증오란 뜻이거든요. 우크라이나인들이 유태인과 특히 폴란드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왜? 다 못 죽이니까. 잔인하게 학살하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라고. 아주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폴란드인들이. 근데 왜 도와주느냐?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바로 뚫리니까. 러시아하고 관계는 더 나쁘니까 폴란드는.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그냥 방어해주는 선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막아만 주길 바랄 뿐이지 우크라이나를 신뢰하고 뭐 동지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니들끼리 피 흘려라. 슬라브족끼리. 안 그러면 정말로 동지로 생각하면 참전해야죠. 왜 참전하지 않아요? 그게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또 착시다. 그들만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뚫리면 우리 전쟁이 되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것뿐이에요. 안보부장님도 한국처럼 몇 개 되게 드문 경우만 있더라고요.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거의 많지 않아요. 예. 한국이 특이한 케이스죠. 한국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유사시 자동 개입이 아니에요. 나토는 자동 개입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르면 우린 자동 개입을 알고 있잖아요. 예. 상대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자동 개입한다 이게 아니고 각자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침략을 받아도 미국 국내 의회 승인 받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왜 지원해 줘야 돼요? 다 러시아가 유럽을 위태하게 하니 미국도 나토니까 더는 침략을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고 머리 아프게 싸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투자하면 되는 거지. 군사를 거기도 왜 배치해? 공군력은 제공하는데 육상병력을 안 보낼 거야? 이러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의제연합이라고 영국, 프랑스 몇 개 나라들이 그 나토군을 파견할까 하는데 여기는 이견이 있어요. 왜 전쟁 나면 나토가 다 개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은 이건 푸틴은 절대 못 받아요. 나토 가입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와 있으면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러시아 심장부까지 뚫고 있거든요. 여기 나토군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슬프지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나토 안전보장은 안 된다. 아마 공군력 아니면 해군력 흑해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무기전 이 정도지 뭐 미군이 들어가서 막아준다? 그건 유럽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더 줄이라는 거예요. 60만 명. 나토 가입 포기는 합의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분쟁 국가는 못 들어가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오버한 거예요. 처음부터 못 들어가는 걸 나토 가입한다고 헌법에 명문화시키면서 올해 분쟁의 소지를 만든 거예요. 가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요구하는 투명성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부정부패가 터지는데요. 자, 나토 가입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어차피 못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전에 한 4,200, 300 됐는데 인구가 지금 한 3,600만으로 줄은 것 같아요. 80만 명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상한선이죠. 지금 대한민국도 5,200만인데 50만 명도 유지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징병제인데 징병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80만 명이라는 것도 사실 공허한 숫자다. 그 숫자 유지하기 쉽지 않다. 지금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가보면 젊은 남자 찾기 어렵다고 길거리에. 그 정도거든요. 인구 소멸의 위기예요, 사실은. 그 병력 숫자라는 것도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다. 나머지 지역은 안 중요하다. 오로지 영토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조건에 맞춰서 종전한다? 영토 문제에서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뭐 비무장 지대한다, 뭐 국제무역 지대한다, 아니면 뭐 이것은 다 의미가 없다. 어차피 80만 명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그 상황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경제가 인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왜곡될 거 아니에요. 인구 3,600만인 상황에서 80만을 어떻게 유지해요, 상대군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뭐냐면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모든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종전이나 평화협정이 어렵죠.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정도를 불법적으로 장악한 국가가 돼요. 국제사회에서. 그럼 유럽은 그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럽의 제재는 계속 될 거예요. 자, 미국도 나토잖아요. 유럽의 제재라는데 미국이 제재를 다 풀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가 아무리 내용토라고 말을 해도 국제법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재는 안 풀리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양반 이것만 되면 뭐 영혼도 팔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국제 질서는 그런 거예요. 냉혹한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는
이런 게 같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약속도 저버리고 동맹도 깨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꼭 내놓고 하다가 할 수는 없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식 실용주의는 뭐냐? 그래? 유럽은 바로 붙어 있으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안 풀겠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먼 나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풀겠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랑 장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유가를 조정하고 싶거든. 그럼 러시아 손을 잡아야 되거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당 부분 풀 거예요. 자기가 풀 수 있는 건 다 풀 거예요, 아마. 미국도 제재가 대통령 행정명령의 제재가 있고 의회가 부과하는 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대통령 행정명령 제재는 그거 다 풀 거예요, 아마. 옳지 않아 보이지만 그게 국익을 관찰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입장은 다르다. 유럽은 바로 붙어있는 러시아가 버릇이 나쁘니까 용서해 줄 수 없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풀 건 다 풀 거란 말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헝가리 오르반, 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친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자꾸 러시아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입장은 또 갈려요. 그러니까 나토를 또 일사불란하게 봐서는 안 된다. 나토 안에서도 이제 그만하자. 쟤네들이 뭐가 이뻐 도와주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커져요. 재무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유럽이 왜 재무장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재무장 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 원래 나토 헌장에 GDP의 2% 정도가 국방비 내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소련이 무너지니까 전쟁이 없을 거라는 착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1%밖에 안 썼어요. 나토 합의도 안 지켰어요. 지금 어느 정도 형편없냐면 대한민국이 주력 탱크가 한 2,300대 돼요. 그중에 3세대 이상 탱크가 한 1,800대 돼요. K1, K1, E1, K2 현대식 전차들이죠.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유럽의 빅4의 3세대 이상 주력 전차가 네 나라 합쳐도 1,000대쯤 돼요. 얼마나 뭐 치즈 먹고 와인 마시고 그냥 놀고 그냥 샴페인 버티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 올려야지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리려고 해요. 3.5%까지 올린다. 플러스 1.5% 간접비가 5%까지 올린다. 지금 독일 0% 성장, 프랑스 국가부채 130%, 이태리 150%, 영국 엉망. 이 상황에서 국방비를 계속 지출할 수 있겠어요? 이제 국방비 좀 쓰자 해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지금 마크롱 지금 국가부채 줄이겠다고 뭐 휴일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지금 뭐 시위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유럽은 인간의 개인적인 복지에 아주 생명을 건 나라예요. 우린 이 분단 체제니까 안보 개념이 그런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국방비 지출할 수 있겠어요? 당분간은 좀 하겠지. 그러나 뭐 3.5%? 아이 쉽지가 않아요. 5%까지. 그러나 너무 엉망으로 살았으니 안보에 당분간은 좀 재무장을 할 거다. 옛날보다는 많이 재무장을 할 거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그러나 원래 목표대로는 못 간다. 경제가 버티지 못한다. 실리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지.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냉전은 뭐냐. 공급망이 두 개였어요. 자본주의 공급망, 공산주의 공급망. 각자 경제가 따로였다고요.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 하나잖아요. 러시아가 석유를 어디다 팔아요? 중국에만 팔아요? 전 세계 다 팔아요. 중국이 상품을 어디다 팔아요? 러시아만 팔아요? 전 세계 다 팔잖아요. 냉전기 때는 이념이라는 세멘트가 있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이념이 어디 있어요? 트럼프 봐요. 동맹이 동맹 등을 치는데 덴마크에서 주적을 미국으로 규정하잖아요. 지금. 그린란드 뺏어간다니까. 지금도 신냉전 아니에요. 각자 이합 집산하는 각자 도생의 합종 연행인 거지.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유럽은 오랜 동안 러시아를 견제할 거다. 또 사고를 못 치게.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장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진출 안 하겠어요? 유럽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했어요.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뭐라 그래요? 한국과 일본한테 고맙다. 이성적으로 할 때 행동해줘서. 전쟁 끝나면 러시아는 재건해야 되는데 경제 누구 손을 잡아요? 유럽은 끝났어요. 미국은 제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나마. 한국은 없잖아요. 우린 찬스가 되는 거예요. 뭐 신냉전 뭐 새로운 착시예요. 그런 거 없어요.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내 살 길 찾는 시대로 갈 거다. 지금 유럽의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안 믿어요. 트럼프 때문에. 그린란드 같은 나토인데 그린란드 땅 뺏는다. 캐나다도 미국을 우려해요. 거의 주적처럼 됐어요. 자기네 주로 편입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남북 관계 아니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좀 여쭤봐도 될지. 북중러 관계도 착시예요. 2024년 예. 북한 교역의 98%가 중국이에요. 러시아는 1%도 안 돼요. 러시아하고 북한은 주고받을 게 없어요. 냉전 끝나고 나서 교역 관계가 1억 달러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푸틴하고 김정은이 짝짝꿍이냐. 러시아하고 혼자 전쟁하는데 유일하게 도와주는 게 병력을 파견하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의 풍선 효과로 북한과 러시아가 손잡은 거다. 전쟁 끝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안보적 소요가 있으니까 북한을 버리진 않겠죠. 그러나 전쟁 끝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전쟁 끝나면 안북 경남이 될 거다. 안보는 북한, 경제는 남한. 왜? 우린 러시아가 오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전기, 전자, 정밀기계, 경공업 제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설계, 감리 능력이, 지공 능력이 있잖아요. 북한은 없어요. 노동자밖에는. 북중러 연대? 그렇게 좋은데 왜 9월에 베이징 가서 천안문에 우푸틴 좌정을 했는데 셋이 있었는데 셋이 3자 회담 안 했잖아요. 당장 북한에 대한 관계만 해도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북한이 러시아를 삐져나가니까 시진핑 화났단 말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히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면 중국이 동해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지금 하바롭스크 암으로 연해주는 1860년 베이징 조약, 1858년 아이온 조약 이전에는 이거는 원래 청나라가 관할했었어요. 긴장이 있는 거죠. 셋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협력은 하겠지만 이해관계가 다 충돌한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의 풍선 효과가 사라지면 북러 밀착은 지속은 되겠지만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오히려 러시아는 한국을 필요로 한다. 경제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